오늘 강의 주제는요, 우리 사장님들 샌드위치 창업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히 잡아드릴 거고요. 첫 번째 주제는 샌드위치 창업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확실히 깨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배달앱 및 상위 노출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제가 시켜드릴 거고, 제가 월 매출 8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던 많은 비결들이 있는데 그 비결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배달 장사예요. 홀 장사 아니고 배달 장사에서는 오픈 후에 어떤 사장님이 더 일을 잘하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원가 계산을, 혹시 원가 계산 지금 정확히 하고 계신가요? 모든 대략했어요. 대략이죠. 네. 원가 계산 제대로 하고 계세요. 대략이죠.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사장님들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지금 당연한 거고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사장님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고 너무 많이 퍼주는 것 같아요. 가격도 낮고 뭔가 남는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뭔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거는 같아. 이런 사장님과 원가 계산을 처음부터 정말 철저히 하시고요. 순이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돈에 예민한 비사장님. 어떤 사장님이 오픈에 더 일을 잘하실까요? A 맞아요. 되게 마치 이 사람은 돈을 못 벌 것 같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달 장사는 기간의 문제예요. 기간. 영업 기간. 정답은요. 처음에는 A 사장님처럼 성장을 하되 6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B 사장님으로 변모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성장을 많이 이뤄놨으면 점점점 원가 계산도 하셔야 되고요. 수익도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돈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셔야지 이제 순이익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샌드위치 샐러드 가게 운영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되게 사장님들 능력이 글솜씨 되게 좋으시고 사진 정말 잘 찍으시고 뭔가 SNS 활동 되게 잘하시면 A 사장님이 적합하신 사장님이 맞습니다. 보통 이 사장님들은 단체 주문이나 어떤 정기 배송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시는 사장님들인데 제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들의 단점은 혹시 단체 주문 받아보셨죠? 우리 사장님? 자주 들어오나요?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뭔가 그러나요? 단체 주문들이? 주기적으로 나는 거 같아요. 그쵸. 네. 이분들이 아무리 SNS 활동을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수입이 일정치가 않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사장님은 대표적인 게 바로 저예요. 배달 3사를 이용해서 매출을 이제 우상향으로 끌어 나가는데 사실 이 사장님은 7, 8천만 원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렇게 저처럼 배달을 통해서 배달을 많이 활용하시면 이게 고매출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런 사장님들은 궁극적으로 또 사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매출이면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쓰셔야 됩니다. 1인 매장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장사 1인 매장 잘하시면 뭐 4,000원 1인 매장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결국에는 직원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직원을 쓴다는 건 내가 사람을 관리하는 거면 이미 사업가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힌트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사장님의 단점은 배달 수수료도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배민도 정책도 많이 바꾸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민도 다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배달 수수료는 더 비싸지고요. 배달 대행비, 그에 따른 또 매출이 높으면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수익률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매출로 가면 이게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2, 3천에서는 수익률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매출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사진으로 보면 인스타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항상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세요. 근데 이게 하루에 단체 주문을 여러 개 받아서 저장해놓고 올리시는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의 특징 보면 보통 1인 매장이세요. 직원을 쓰시지만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만약 권리금 팔려면 팔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사장님은 권리금 받고 팔 수가 있을까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다 극복하고 그리고 보통 이 단체 주문이 이 사장이 인스타 들어가면 샐러드가 있을까요? 아니면 포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샌드위치만 있어요. 디저트랑. 근데 샌드위치 싸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내가 드리는 노동력 대비 단가도 적고 남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대비 뭔가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샌드위치 안 해야 될까요? 샌드위치 나중에 이따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는데 샌드위치는 필수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우리 배달 플랫폼 이용하시는 사장님들은 여기서 샌드위치를 주로 파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샐러드, 포케, 도시락, 뭐 기타 뭐 김밥도 됐을 수 있겠지만 근데 김밥도 샌드위치류에 들어가요. 힘든 품목이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팔아서
보통 샌드위치가 샐러드보의 단가 보면 거의 2배 가까워요. 저희가 이제 기본 샌드위치가 6,500원이면 저희 포켓 같은 경우는 14,9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 거를 많이 파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이 계속 반복될 건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반복드리는 거니까 반복되는 거 있으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샌드위치, 샐러드 결국에는 배달 장사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배달 장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달 장사하면 뭐라고 하셨죠, 제가? 남는 게 없다. 수수료, 대행료,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매출이 높으니까. 업무 강도 높아요. 인건비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배달 장사예요. 이미 배달 장사니까 이미 빨리 인정을 하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오픈 안 하시는 사장님들 계시지만 지금 하셔야 될 거는 이미 배달 장사이기 때문에 홀에 대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셔야 될 거는 배달 앱을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배달 장사에 대한 관련 철저한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이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네. 이거 뭐 사진 찍어도 아, 그러면 사진 찍으셔도 돼요. 얼마든지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우리 사장님 2009라고 하셨나요? 204요. 204죠. 네. 그 지금 어플만 봐도 문제점도 제가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많이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전혀 안 되고 지금 배달 장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남다긴다 하신 사장님들, 이 기존 사장님들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이기려면 오늘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2번이 잘 안 돼요. 빠른 2번이요. 전기 속도. 이것도 사장님이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다른 말로 이 밑에 말 같습니다. 조리 시스템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이거를 효율을 극대화시킬 방법은 주문이 사장님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점점 매출 지금 오르고 계시잖아요. 네. 주문이 많이 올라오면 등에 땀도 많이 나시고요. 네. 손님한테 욕도 많이 먹고요 하면 맞아요. 이 메뉴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객님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드리지? 이런 고민이 이제 그 메뉴의 효율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거는 사장님이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네. 물론 제가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알아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배달 장사는 맛보다는 양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음식 가격이 낮다고 양을 적게 주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차라리 음식 가격이 적당하고 양을 많이 드리는 게 나아요. 나는 음식 가격이 낮으니까 양을 적게 줄래가 아니라 양은 이미 많이 드려야 되고 거기에서 음식 가격이 설정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표현하면 2인분 같은 1인분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맛은 그래도 평균 이상 맛은 유지해야 되지만 이 샌드위치 장사 자체가 뭐 레시피가 사실 뭐 쭈꾸미나 뭐 무슨 닭갈비나 이런 것처럼 특정 레시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조만 잘 만들고 구성을 잘 짜고 소스만 잘 알면 사실 뭔가 큰 레시피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요리를 잘 많이 못하신다고 자기소개 쓰셨는데 딱 맞습니다. 이 사업에 맞아요. 뭔가 내 그 특정 요리 레시피가 있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기도 해요, 이게. 그럼에도 소스 맛은 어느 정도 이상 맛은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이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옵션의 다양화가 되게 필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요, 토핑이 10가지가 들어가고요. 뭐 리뷰 이벤트는 7가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드레싱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14가지 이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3가지 드레싱을 쓰나 10몇 가지 드레싱을 쓰나 솔직히 똑같아요. 노동력은 뭐 다를 게 없거든요. 그것만 나가면 똑같으니까 최대한 옵션을 다양하게 되게 중요합니다.